아가 진짜로 내 같은 늙은이로 괜찮겠니? 아버님은 떨리는 간절한 목소리로 내 답을 물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아버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뜨거운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가지고 싶어 해. 그에게 모두를 주고 싶어. 그의 채취에 빠지고 싶어. 인간의 본능을 은밀히 터치하는 혼자 보는 소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지방소 도시에서 살고 있는 38살의 가정주부입니다. 시댁에서 남편과 4살짜리 딸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시아버지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을까요? 이 발단은 남편의 바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첫애를 낳고 나서 남편은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애가 3살 정도 되었을 때는 사실상 부부관계가 종결되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관심을 끌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근처에 살던 친구 집에 차 마시러 갔다가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편의 바람 상대는 20대 여자애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조그만 카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차 수리하러 온 20대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임신 후부터 내가 카센터 오는 곳을 너무 싫어해서 안 갔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저녁에 들어온 남편한테 울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하는 바람핀 이유가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어서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져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뻔뻔스럽게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화가 나면서 또 한편으로 너무 슬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대놓고 나에게 관심 없다고 바깥으로만 돌았습니다. 이혼하자는 것인지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시아버지께서 그 이야기 듣고 남편을 호되게 혼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공무원 출신의 아버님은 명문대 출신의 둘째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고뭉치였던 큰아들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자로서 끝났다는 그 말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찼습니다. 이혼은 꼭 해야겠지만 혼자 살아가는 것도 정말 막막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딸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어머님은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남매를 끝까지 지킨 엄마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딸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남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애교를 부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여자로서 매력을 상실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서 준다면 정말 순정을 바쳐 사랑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경력도 별로입니다. 이 조그만 도시에서는 밥벌이 될 적당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어쩔까 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혼자 끙끙 앓으며 몇 개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아버지가 찾아와서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도 손녀 보러 가끔 오시는 편입니다. 아버님은 손녀에게 참 아낌없이 베푸셨습니다. 그날은 어렵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민경 엄마. 40 넘은 아들이 바람이나 피우고 가정을 잘 건사하지 못해 너를 슬프게 했구나. 정말 너에게 애비로서 면목이 없구나. 하고 나에게 미안함을 표현하시며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눈치를 보아하니 아들이 생활비도 잘 안 주는 것 같으니 불편하겠지만 시댁에 들어와서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소에도 아주 매너가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나이든 꼰대 같은 느낌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나는 시아버지의 그 마음씀이 고마워서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결혼한 그해의 시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넓은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바람을 핀 이후로 우리 부부는 완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수리센터를 하는 남편은 매일 밤늦게 왔습니다. 허구한 날 동창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렸습니다. 주말은 낚시를 간다고 가족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가족이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아버지가 잔소리를 해도 남편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믿고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은 두 모녀가 안쓰러워 같이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주 말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드라이브를 가자고 합니다. 나도 처음 한두 번은 어색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그 정성과 진실함에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님하고 드라이브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딸이 할아버지하고 다니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매주 근처의 유명한 테마파크나 명승지에 다녔습니다. 아버님은 올해 62살인데 나이답지 않게 너무 건강하십니다.
60대라고는 아무도 믿지 않으시고 50대로 보이십니다. 같이 살면서 알게 되었지만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오랜 공무원 생활로 연금도 넉넉히 받으시고 적지 않은 재산도 있습니다. 배려해주시고 따뜻한 아버님이 존경스럽고 고마웠습니다. 항상 바쁘척하고 이기적인 남편하고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드라이브를 갔다 와서 아버님과 가끔씩 맥주도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유머 있고 자상한 아버님과의 맥주 한 잔은 나를 편안히 풀어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아버님을 남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라이브 중에 마치 연인처럼 부부처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왜 연인이 없으세요? 내가 어느 날 드라이브 중에 너무 궁금해서 물었다. 인연을 억지로 만들고 싶지 않아. 인연이 찾아온다면 받아들이지만. 하고 아버님이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하셨다. 나는 무언가 가슴속이 뭉클해졌습니다. 훌륭하신 아버님의 인격이 와 닿았습니다. 바깥에서 저녁 먹으면서 술 한잔 하시고 내가 운전해서 오겠다고 말씀드리면 자기 편하자고 며느리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이셨다. 나를 여왕처럼 배려하시려고 항상 애를 쓰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가까운 남해안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밤에 맥주 한잔하면서 아버님이 말하셨다. 민경 엄마 올해 몇 살이지? 이제 곧 40이에요. 와, 내 눈에는 29살 새색시같이 보여. 아유 아버님 무슨 말씀하세요. 놀리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그런가 내가 좀 취했나 봐. 미안해. 아가 생일이 다음 달이지. 생일날에 근사한 곳에 가서 축하해주고 싶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내가 찾던 사람. 나에게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을 보내줄 수 있는 사람.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버님은 평소와 같이 따뜻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빛을 보는 순간 몸 깊은 곳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내 몸 깊은 곳에서 소리쳤다. 아, 저 남자의 부드러운 가슴에 안기고 싶다. 둘이서 멀리 가서 근사한 식사하고 싶어요. 하고 나도 모르게 본심이 나와버리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버님이 답했습니다. 마음속 깊이 기다리던 내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근처에 사는 친한 친구에게 잘 부탁했습니다. 평소 관심도 없는 남편한테도 친구 만나러 부산 간다고 문자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는 내 문자에 답변도 안 해왔습니다. 나도 그가 누구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미용실 가서 헤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차려입고 아버님 차에 탔습니다. 아버님은 눈이 부시다는 표정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이윽고 차는 스르러 미끄러지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미묘하고 뜨거운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버님은 내 마음을 눈치채고 있으려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들어서자 나는 아버님 손을 살짝 잡았다. 아버님도 내 손을 부드럽게 되잡아 왔습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이미 깊은 곳에서 뜨겁게 반응이 오고 있었다. 아버님이 내 손을 쓰다듬을 때마다 나는 마음에서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아, 정말 아버님이 나를 여자로 보고 있을까? 내 혼자만의 일방적인 감정이 아닐까 하고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데리고 간 곳은 부산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최고의 호텔 풀코스로 우리 둘은 식사를 즐겼습니다. 아버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네요. 아버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버님이 지하주차장 버튼을 누르려고 하자 손으로 막았습니다. 왜 그래 하고 아버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더 같이 있고 싶어요. 아직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미니야 하고 아버님이 불렀다. 나는 아버님을 쳐다보며 다가서며 가볍게 뽀뽀를 했다. 그리고 따스하게 포옹하며 내 남자의 채취를 만끽했습니다. 이 남자를 사랑한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왔다. 아버님이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미니야, 사실은 여기 예약해놨어. 지금 그곳으로 바로 가자. 나는 기뻐서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 진짜로 내 같은 늙은이로 괜찮겠니? 아버님은 떨리는 간절한 목소리로 내 답을 물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누가 들어오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아버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뜨거운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가지고 싶어 해. 그에게 모두를 주고 싶어. 그의 채취에 빠지고 싶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곳으로 달려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진심으로 원해요. 이 마음 안 변해요. 내 몸은 이미 그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나에게 보여주신 그 진실성에 나는 감동했습니다. 조금의 미련도 없이 우리 둘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아버님은 나를 정말 소중하게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기꺼이 넘었습니다. 그는 마치 나를 소중하고 예민한 악기처럼 다루어 주었다. 나는 그의 헌신적인 배려에 몇 번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평생 그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버님께 헌신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버님께 당신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몇 번을 다짐했다. 그날 우리는 너무 지쳐서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돌아와서 딸아이를 찾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나는 남편하고 합의 이혼했습니다. 내 쪽에서 먼저 이혼을 제안했고 남편은 선선히 동의했습니다. 딸아이의 친권도 포기했고 저는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에게 상처만 남긴 그곳을 떠났습니다. 서울 근교 신도시 아파트에 신축 방 2개짜리로 이사 왔습니다. 물론 아버님이 이 모든 것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딸에는 쾌적한 신도시 생활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저는 동네 대형마트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안정되고 평온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내 옆에는 든든한 아버님이 항상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3명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 행복을 영원히 가져가고 싶습니다. 저는 혼신을 다해 아버님의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 모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불금에는 더 은밀하고 짜릿한 혼자 보는 소설로 찾아오겠습니다.